안녕하세요, 미신의 집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팔란티어에 대한 영상입니다.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미신의 집이 투자하고 있는 여러 성장주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업데이트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MP 머티리얼즈 40포인트, 텔라닥, 알리바바,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팔란티어에 대한 업데이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팔란티어도 2021년 들어서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 14.73%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연중에 45달러 최고가를 찍고 나서 그 이후에 절반 이상 빠졌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고요. 계속 주가가 변동성이 심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분기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를 같이 보면서 팔란티어 현재 주가가 매력적인지,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추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지를 판단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의 2021년 1분기 실적 간단 요약입니다. 먼저 매출은 3.41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9%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참고로 이 매출 중에서 미국 상업 부분 매출이 72% 증가했고요. 미국의 공공 부분 매출이 83%나 증가했습니다. 활동 현금 흐름은 1.17억 달러를 기록했고, 매출 대비 영업활동 현금 흐름률이 34%의 아주 경이로운 마진을 보였습니다. 조정 잉여 현금 흐름은 다시 말해서 Adjusted Free Cash Flow는 1.51억 달러, 매출 대비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은 44%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보였고요. 그리고 GAAP 기준 EPS는 마이너스 0.07달러이지만 조정 EPS는 0.04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인데, 매출은 아까 얘기한 대로 3.4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2억 달러가 증가한 수치이고,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49%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굉장히 큰 매출 성장률을 거뒀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이 매출 원가, Cost of Revenue를 보면은 980만 달러의 증가에 불과합니다. 근데 매출 증가가 1.22억 달러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증가 대비 매출 원가 증가폭은 굉장히 적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여기 매출 원가 옆에 숫자 1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1이 뭔가 해서 봤더니 밑에 보니까 include stock-based compensation expense as follows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매출 원가 안에는 이 stock-based compensation, 그러니까 스톡 옵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아래에 스톡 옵션 이 상세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cost of revenue 분에 대한 스톡 옵션 비용이 있죠. 그래서 매출 원가에서 스톡 옵션 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매출 원가가 늘어나는 것은 191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2억 달러가 증가한 상황에서 매출 원가는 191만 달러 증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수익성이고 엄청난 성장률입니다.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서 매출 원가가 이렇게 적게 증가한 것은 개인적으로 좀 너무 놀랐던 일이고, 팔란티어의 비즈니스가 얼마나 수익성이 좋은지를 잘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순손실입니다. 순손실은 GAAP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23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27.5%가 감소했는데, 순손실에 스톡 옵션을 더해주면은 실제 팔란티어가 벌어들인 순이익은 7,026억 달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팔란티어는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요. 많은 팔란티어 비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유동성입니다. 이 유동성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봐야 되는데, 여기 cash and cash equivalent라고 되어 있죠. 이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보시면 23.4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3%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총 유동부채, 여기 current liability라고 되어 있죠. 이 current liabilities가 6.68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이 유동부채, 즉 1년 안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를 모두 충당하고 남고요. 더 나아가서 총 부채, 여기 아래에 보시면 total liability에서 되어 있죠. 이 총 부채가 12.1억 달러이니까 이 총 부채도 다 갚고도 남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팔란티어의 유동성은 매우 좋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유동성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업의 건강을 진단하는 가장 초기 단계의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재무는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를 봐야 되는데, 현금 흐름표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통해서 이 기업이
본연의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느냐 이걸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 표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1.1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0.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단은 양의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팔란티어가 본연의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아주 잘 벌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 free cash flow 같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 여기 보시면 purchase of property and equipment로 되어 있죠. 이게 자본적 지출인데 잉여 현금 흐름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빼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본적 지출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금액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잉여 현금 흐름이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좀 봐야 될 거는 이 proceeds from the exercise of common stock option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스톡 옵션 지출입니다. 제가 예전에 팔란티어의 3부작 걸친 영상,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한 영상에서도 리스크로 잡았던 게 이 스톡 옵션 지출입니다. 스톡 옵션 지출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 기약이 없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분기에서도 이 스톡 옵션 비용 지출이 굉장히 크게 잡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앞으로도 기약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정 영업이익률을 좀 보고 싶은데요. 보시면 GAAP 기준 영업 손실은 마이너스 1.14억 달러를 기록했잖아요. 근데 스톡 옵션 비용인 1.94억 달러를 더해주면 조정 영업이익이 1.17억 달러로 나옵니다. 스톡 옵션 지출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뭐 향후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고 이례적인 또는 단기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영업 순손실에 더해줘서 조정 영업이익 수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유의미한 값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34%라는 아주 경이로운 수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조정 잉여 현금 흐름률이 있는데 위와 마찬가지 사유로 조정 수치를 도출했습니다. 44%라는 경이적인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 증가율이 아까 봤던 것처럼 49%인 점을 감안했을 때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이 44%라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여러 미국 기업을 분석해 봤지만 이런 수치를 보이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페이스북이나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까지는 수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어떠한 이 수익성, 질문 건전성이 굉장히 좋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방금 페이스북과 알파벳을 말씀드린 김에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재무 건전성이 매우 훌륭한 주요 빅테크 기업과 비교했을 때 팔란티어의 44% 잉여 현금으로 마진은 정말 대단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위의 수치들, 이 수치들은 팔란티어처럼 조정을 거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도 팔란티어처럼 조정을 거치면 이 수치들이 상향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팔란티어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과 비슷한 잉여 현금으로 마진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급하게 좀 추가를 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그 중에서도 미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가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 부분 매출은 2.0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6%가 증가한 수치이고요. 미국이 83%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팔란티어가 향후 미국 이외에 정부나 국가기관 수주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팔란티어는 최근에 9천만 달러 규모의 미국 에너지부 보안 애널리틱스 예측 그리고 평가 보고, 다시 말해서 Safety Analytics, Forecasting and Evaluation Reporting, SAFER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 SAFER 프로그램을 5년 계약을 수주했음을 가리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고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기관인데 팔란티어에게 최초로 그리고 5년짜리 계약을 줬다는 것은 그만큼 팔란티어의 서비스가 뛰어나고 미국 정부가 팔란티어를 신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더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팔란티어 언락인데요. 이게 뭐냐면 팔란티어는 경제 재개, 많은 인직원을 고용하는, 그리고 서방 세계의 핵심 기업들에게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더욱 많은 기업들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잠재적인 고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팔란티어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2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기도 했죠. 이건 좀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튼 팔란티어가 이 팔란티어 언락,
다시 말해서 팔란티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전 팔란티어 심층 분석 영상에서도 강조했지만 팔란티어의 매출은 대부분 미국에서 나옵니다. 보시면 상업 부분은 72%가 미국에서 나오고요. 공공 부분은 무려 83%가 미국에서 나옵니다. 앞으로 팔란티어가 더욱더 폭발적인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수주를 따내고 매출이 증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팔란티어가 적극적으로 마케팅이나 홍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기업이나 국가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잠재 고객이 되게끔 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팔란티어의 이런 전략이 매우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팔란티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팔란티어는 큰 블루칩 기업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게 적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팔란티어가 향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런 특정 몇몇 큰 기업들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모든 기업들이 이 팔란티어의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팔란티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팔란티어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러한 부분을, 이러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꼭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쉬운 점도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탑 20, 그러니까 탑 20개 고객이 매출 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조금 더 고객 베이스가 분산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물론 고객당 창출하는 매출이 커지는 것은 좋지만 특정 몇몇 고객에게 집중되는 것은 향후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팔란티어가 상위 몇몇 고객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좀 막고 조금 더 넓은 고객 베이스를 구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심층 분석 영상에서도 제가 강조했지만 이 가장 큰 리스크는 저는 이 스톡 베이스 컴펜세이션, 그러니까 스톡 옵션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그리고 이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영진이 이러한 부분을 조금 가이던스를 줬으면 좋겠는데 이번 분기에도 이 경영진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가이던스는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도 스톡 옵션의 또 규모나 기간 등 기약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어서 가이던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팔란티어 경영진은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것 때문입니다. 매출 성장률은 43%대로 다소 떨어지고요. 영업이익률은 23%대로 떨어질 거라고 가이던스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 두 수치는 그 자체로도 매우 훌륭합니다만 지금까지 팔란티어가 보여왔던 성장세 대비해서는 다소 떨어지는 수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후 실적 발표에서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이 팔란티어의 실적을 보고 당황하거나 실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팔란티어의 가이던스가 다소 보수적으로 잡힌 것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팔란티어가 앞으로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국가기관과 기업들에게 제공할 거라고 공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입니다. 일단은 이 밸류에이션을 구하기 위해서 현재 밸류에이션 좀 봤는데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에 따르면 2025년 팔란티어의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는 14.1억 달러 수준일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팔란티어의 시가총액이 376.9억 달러이기 때문에 팔란티어의 미래 프라이스 투 프리 캐시 플로우는 약 27.92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팔란티어의 주가는 2025년에 달성 가능한 프리 캐시 플로우에 대해서 27배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당히 비싸다고 할 수 있겠죠. 팔란티어의 잉여 현금 흐름 마진, 다시 말해서 프리 캐시 플로우 마진, 그리고 성장성 등을 고려할 때 2025년 프라이스 투 프리 캐시 플로우는 약 40배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라이스 투 프리 캐시 플로우가 40배라고 할 때 2025년 예상 프리 캐시 플로우 수치가 곱해주면 40 곱하기 14.1억 달러잖아요. 그러면 564억 달러가 나옵니다. 이게 2025년 미래의 시가총액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376.9억 달러이므로 2025년 예상 주가는 현재 주가 대비 약 1.5배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현재 주가가 20.08달러이기 때문에 2025년 예상 주가는 약 30.12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전에 팔란티어 영상에서 저의 개인적인 목표 주가는 2023년 안에 50달러 그리고 2027년 안에 100달러를 갈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따라서 오늘 계산한 이 예상 주가는 이전에 제가 계산했던 이 목표 주가보다 더 보수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팔란티어가
2023년 안에 $50까지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팔란티어의 실적을 보면서 팔란티어에 대한 투자 확신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강조했지만 팔란티어는 제가 앞으로 최소 5년은 보고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저는 투자 확신이 아주 강하게 있고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투자 확신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지 여전히 투자 매력을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 거는 팔란티어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지만 계속 엄청난 변동성을 보일 겁니다. 이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거고요. 사실 너무 큰 비중을 투자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비중을 조절하는 게 더욱 나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 변동성이 심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기업에 대한 공부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팔란티어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 아니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에 제가 3편에 걸쳐서 분석한 팔란티어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요. 아니면 스스로 한번 팔란티어를 공부하시면서 다시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형성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향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원하신다면 구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드백은 언제든지 댓글로 환영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미주네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